오늘은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근육 놀이 8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뇌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쥐고, 누르고, 조작하는 모든 경험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는 경우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놀이에서 학습 효과를 너무 기대하면 어느새 부모가 놀이를 이끌게 되고 아이는 스스로 탐색하고 몰입해 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놀이는 특별하거나 비싼 교구가 필요한 놀이가 전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아이와 즐겁게 놀아보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다숙갱이 집이에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면 좋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는 놀이 방법을 간단히만 보여주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이와 늘 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소근육 놀이 8가지 바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쪼물딱쪼물딱 놀이입니다. 밀가루 반죽이나 점토, 클레이처럼 손으로 조물조물 만질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반죽을 누르고 잡아당기고 길게 늘리고 손바닥으로 굴리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다시 뭉개도 괜찮고 여러 색을 섞어도 괜찮아요. 만질수록 똑똑해지는 촉감놀이라는 책에서는 아이에게 만짐은 곧 암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손으로 충분히 만지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배우고 다양한 촉감을 경험할수록 호기심과 탐색력도 함께 자라난다고 해요. 반죽을 하면서 말랑말랑하네, 길게 쭉 늘어났네, 꾹 눌렀더니 납작해졌네. 아이가 보고 만지는 것을 짧게 말로 표현해주세요. 책에서 촉감놀이는 단순히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놀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각을 함께 말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촉감 경험이 자연스럽게 언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만들었냐보다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충분히 만지고 누르고 늘리고 자르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클레이를 많이 사봤는데 클레이를 고르실 때는 도안이나 놀이 도구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준비하면 훨씬 다양하게 확장됩니다. 저희 아이는 몬스터 클레이 키트나 클레이로 파스타 만들기 놀이를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저희 아이가 직접 사용했던 제품들은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끼저기기입니다. 24개월이 지나면 이전보다 손목과 손에 힘이 생기면서 수평선이나 수직선처럼 힘있는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동그라미나 세모를 정확하게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끄적이는 경험이 더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작은 종이보다 커다란 달력 뒷면이나 택배 상자를 펼쳐 그려도 좋고 바닥이나 벽에 종이를 붙여 그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달력도 택배 상자도 구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케아 몰라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펜, 색연필, 노트 물감, 도장, 붓처럼 느낌이 다른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구가 달라질 때마다 아이도 새로운 방식으로 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도트 물감 정말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이건 뭐 그린 거야?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점을 콕콕 찍었네? 길게 연결을 잘했네?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만 말해주세요. 아이 스스로 바나나야, 꼭지가 있지? 뭔지 설명을 해주는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도 부모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놀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 뜯기와 가위질입니다.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찢는 놀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양손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습이 됩니다. 색종이나 사용한 종이를 길게 찢고 작게 뜯은 종이를 풀로 붙여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종이를 손으로 찢는 것보다 가위질을 훨씬 좋아했어요. 두 돌도 되기 전부터 가위를 쥐어줬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위를 찾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잘라도 끊어질 수 있도록 종이를 가늘게 준비해줬고요. 익숙해진 뒤에는 커다란 종이를 끊어지지 않게 길게 이어서 뱀처럼 자르는 방법, 지금은 선을 따라 오리는 놀이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가위를 어떤 걸 준비하면 좋냐는 질문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유화 가위를 사용했습니다. 브랜드마다 절삭감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솔직히 비싼 제품이라고 특별히 더 좋진 않더라고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플라스틱 가위는 안전한 만큼 잘 잘리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가위질에 익숙해졌다면 끝이 둥근 쇠로 된 유화 안전 가위로 바꿔줬는데 그때부터 가위질을 훨씬 더 재미있게 했어요. 종이 외의 재질은 또 잘 잘리지 않고 끝이 뭉툭하니까
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물론 가위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아이가 갖고 놀 때는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가위질을 좋아하는 만큼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위를 다른 친구에게 건네줄 때는 손잡이부터 전달하기 같은 습관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가위를 달라고 하면 아이 스스로 손잡이를 먼저 내밀더라고요. 24개월 이후에 놀이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발달뿐만 아니라 놀이 중에 안전 수칙이나 이런 작은 약속도 놀이를 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티커 떼고 붙이기입니다. 스티커 놀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손가락 끝으로 얇은 스티커를 짚고 떼어 원위치에 붙이는 과정 자체가 엄청 섬세한 손 조절이 필요한 놀이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스티커를 주기보다 아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스티커부터 시작해주세요. 부모가 스티커 끝을 살짝 접어서 잡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스티커북이 정말 많지만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초간단, 초저비용 스티커 놀이가 있는데 다이소에 동그라미부터 여러 가지 도형의 색깔 스티커가 있잖아요. 남은 색도화지를 활용해서 노는 방법입니다. 2살, 4살, 6살 세 아이를 홈스쿨링 했던 에밀리라는 엄마가 소개한 놀이인데요. 별거 아닌데 왜 이제 알았지 싶었어요. 색도화지를 붙여두고 같은 색의 스티커를 붙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2살 아이라면 색깔 맞추기만 해도 좋고 4살 아이라면 글자나 숫자를 적어서 그 글자나 숫자 선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소근육 발달은 물론이고 한글과 수를 익히면서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나도 30개월 무렵부터 부쩍 한글을 읽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세나라는 이름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해줘봤습니다. 대신에 위치가 틀렸다고 바로 고쳐주지는 마세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스스로 떼고 붙여보는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5번째는 끼우고 옮기는 놀이입니다. 구멍이 큰 구슬이나 빨대 조각을 굵은 끈에 끼워보는 놀이는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손을 정확하게 움직이는 연습이 됩니다. 손가락 끝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힘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죠. 저는 아이가 2돌쯤 되었을 때 당근마켓에서 자동차 실깨기 교구를 무료 나눔받아 사용했는데 정말 잘 갖고 놀았어요. 최근에는 갑의 실깨기 교구도 나눔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집중해서 노는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실깨기 놀이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집게나 숟가락으로 큰 폼폼이나 블록을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으로 옮기는 놀이도 소근육 발달에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다이소표 몬테소리 놀이 영상에서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6번째는 손으로 버티고 밀고 당기는 몸놀이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손과 연결된 팔과 어깨, 몸통이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영은 박사님 역시 큰 힘을 내는 운동을 하면 손가락뿐 아니라 손과 팔에 연결된 여러 근육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손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집에서 몸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의자와 쿠션으로 작은 터널을 만들어서 4발로 통과하게 해보세요. 커다란 상자를 밀어보거나 수건 양쪽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잡고 살짝 당겨보는 놀이도 추천드립니다. 소근육 놀이라고 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시간과 손을 사용하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7번째는 일상생활을 놀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소근육 놀이는 특별한 교구가 전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몬테소리에서도 강조하는 교육법이기도 한데 옷걸이에 옷을 걸기, 손을 씻기, 신발 신기, 책을 책장에 꽂기. 어른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훌륭한 소근육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내가 해주는 게 빠른데 하면서 진짜 답답해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시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혼자 거품을 다시 섰네. 책을 제자리에 열심히 꽂았네.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신발을 신었네. 짧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깥에서의 일상도 특별한 놀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외출 시간이야말로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놀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소근육 발달 놀이를 해보고 싶다면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햇빛 그림 놀이인데요. 아이랑 함께 산책하면서 나뭇잎이나 꽃잎 주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주운 것들을 이 감광지 위에 올려봅니다.
어떤 잎이 더 예쁘게 나올까? 이 꽃은 어떤 모양이 될까? 아이가 직접 고르고 비교하고 배치해보는 과정 자체가 소근육에 정말 좋은 놀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햇빛에 그대로 맡기면 됩니다. 10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물에 살짝 종이를 헹궈주면 빛을 가린 부분만 그대로 남아 세상에 하나뿐인 푸른 그림이 완성됩니다. 결과가 나타난 순간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내가 만든 거야 뿌듯해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와 조금 다른 미술놀이를 해보셨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고정 댓글에 함께 다 정리해 둘게요.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소근육 놀이를 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너무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결과를 정해주면 아이는 자유롭게 탐색하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답을 찾는데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만 짧게 말해주세요. 꾹 눌렀네? 길게 늘어났네? 양손으로 잘 잡았네? 끝까지 해봤네? 이렇게 행동을 따라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색칠놀이를 못하지? 가위질을 왜 못해? 비슷한 또래 아이랑 비교하고 계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놀이의 발달 속도는 정말 다 달라요. 저희 아이만 해도 일주일 차이로 태어난 친구 딸과 발달 차이가 꽤 있었어요. 친구 딸은 18개월부터 혼자 오래 앉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 아이는 웬걸 펜 잡는 것도 싫어하고 대신에 가위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름 저도 미대 장학생 출신의 미술 활동이 진심인 엄마여서 당연히 아이가 그림 그리는 놀이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 뭐지?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마다 좋아하는 놀이도 다 다르고 발달하는 순서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리거나 가위질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억지로 반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에서 손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조금씩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교구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종이 한 장, 옷걸이 하나, 클레이가 없다면 밀가루만 있어도 되죠. 아이는 손을 사용해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가 직접 손을 움직여 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아한 육아를 기원하며 육아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